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트렌드에서 세계 표준으로 왜 글로벌 OTT는 한국 콘텐츠에 사활을 거는가란 주제를 가진 최근 올라온 인도 언론과 독일 언론의 기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메이저 OTT 플랫폼들은 가입자를 끌어모으고 이탈을 막기 위해 한국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도의 익스체인지 포 미디어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각국의 로컬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플랫폼들의 수익성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 전역에서 흥행이 검증된 강력한 글로벌 IP로서의 한국 콘텐츠는 플랫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성비 높은 경쟁 우위 요소가 되었습니다. 초기 시장을 개척한 넷플릭스의 공격적인 K-드라마 드라이브에 대응하기 위해 후발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한국의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CJ ENM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이 한국 콘텐츠 제작사들과 손을 잡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 콘텐츠가 단순히 아시아 지역의 로컬 문화를 넘어 전세계 시청자들의 스크린을 지배하는 무시할 수 없는 메인스트림 콘텐츠로 완전히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독일 언론 도이체벨레 분석에 따르면 오늘날 한류라고 불리는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열풍은 결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의 물결을 뜻하는 한류라는 단어는 1990년대 중반 중국어권 미디어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위성방송의 급격한 보급에 힘입어 K-드라마 한국 영화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을 순식간에 휩쓸었습니다. 독일 힐데스하임 대학교 세계음악연구소의 마이클 푸어 소장은 한류는 초기에 중국 시장을 빠르게 정복한 후 줄곧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겨냥했으나 초기에는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투자와 인프라 구축 덕분에 2008년에 이르러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문화 수입액을 완전히 넘어서며 문화 순수출국으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분기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드웨어적 성장 후에 K-팝 고유의 독창적인 시스템이 더해졌습니다. 한국의 대형 기획사들은 수백 명의 연습생을 선발해 하루 14시간에 달하는 혹독한 트레이닝을 거치게 하는 독특한 아이돌 육성 시스템을 정착시켰습니다. 비록 이 시스템이 유발하는 극심한 압박감과 경쟁이 부작용을 낳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가창력과 칼군무를 완벽하게 겸비한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소녀시대와 빅뱅이 아시아 전역을 흔들며 기초 체력을 다진 한류는 마침내 서구 오버그라운드 시장의 문을 열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서구권 시장에서 한국 대중음악이 거둔 최초의 기념비적 사건은 2012년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최초로 조회수 15K를 돌파했으며 현재까지 42억회가 넘는 경이적인 누적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푸어 소장은 싸이는 전형적인 K-팝 아이돌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전세계 음악시장에 더 이상 언어가 국제적 성공의 장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증명해준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후 유튜브를 비롯한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폭발적인 성장은 한류 확산의 강력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팬들이 한국 음악이나 영상을 접하려면 자국 방송사가 이를 편성해주기를 막연히 기다려야 했지만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도래와 함께 팬들이 직접 콘텐츠를 찾아내고 소비하는 구조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습니다. 참여형 팬덤 문화의 형성, K-팝 팬들은 온라인상에서 고도로 연결되어 있으며 스스로 콘텐츠를 재생산하고 공유하는 적극적인 참여 지향적 성향을 보입니다. 기획사들 역시 팬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덴티티와 취향 존중, 그룹 멤버를 구성할 때 각기 다른 캐릭터와 매력을 가진 멤버들을 정교하게 조합하여 전세계 수많은 청소년이 저마다 자신과 닮은 멤버에게 몰입하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강력한 디지털 소통, 아티스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가감없이 공유하며 글로벌 팬들에게 단순한 우상을 넘어 내 삶의 일부를 공유하는 동반자라는 강력한 유대감을 심어줍니다.
익숙함과 신선함의 완벽한 조화, 전설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의 영향을 받은 화려하고 정교한 군무 등 서구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문법을 베이스로 깔아두면서도 한국 특유의 비주얼과 세련된 사운드라는 신선하고 자극적인 요소를 결합해 서구 팝스타들에게 지친 대중의 틈새 시장을 정확히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생태계의 수혜 속에서 탄생한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등 세계 최고 권위의 무대를 휩쓸며 K-팝을 완전히 글로벌 주류 음악 장르로 안착시켰습니다. 왜 전세계는 한국식 스토리텔링에 열광하는가? 음악의 성공은 자연스럽게 영상 콘텐츠의 폭발적인 흥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비영어권 영화 최초로 작품상을 거머쥔 데 이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전세계를 집어삼키는 메가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K 콘텐츠가 이토록 국경을 초월하여 전세계인의 신금을 올리는 비결은 바로 보편적인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는 독창적인 내러티브에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젊은 세대에게 익숙한 서구적인 비디오 게임의 강렬하고 화려한 색감을 시각적 장치로 차용하면서도 그 내부에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날카롭게 해부해 놓았습니다. 전세계 시청자들은 작품 속 가상의 서바이벌 게임을 보며 단순히 오락적 재미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가 직면한 공통의 고통을 목격합니다. 극심한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가혹한 허슬 컬처,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진 양극화 문제,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가치관과 경쟁 논리, 유교적 서열 문화가 뒤엉킨 한국 사회의 내밀한 갈등과 아픔은 역설적으로 전세계 자본주의 국가의 시민들이 매일같이 겪고 있는 일상적 불안감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지역적인 한국의 현실을 날카롭게 고발한 이야기가 가장 세계적인 보편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익스체인지 포 미디어가 제시한 최신 시장 동향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바로 K 콘텐츠 소비층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예컨대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자 잠재 시장의 인도 등지에서 한국 드라마는 더 이상 대도시나 영어가 유창한 일부 엘리트 계층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글로벌 OTT 플랫폼들이 자막을 넘어 고품질의 로컬 언어 더빙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정교한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의 홈 화면에 한국 콘텐츠를 전면 배치하면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인도의 대표적인 중소도시의 일반 대중들까지도 힌디어나 지역 거주 언어로 번역된 K-드라마를 마치 자국의 로컬 드라마처럼 일상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 콘텐츠가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은 마니아들이 찾아보는 서브컬처의 단계를 완전히 지나 플랫폼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전세계 모든 계층의 안방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대중적 메인스트림 텔레비전의 지위를 굳혔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류의 거침없는 영토 확장은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대중문화를 넘어 인간의 사유와 성찰을 자극하는 순수 문학의 영역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작가 한강의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화의 깊이와 예술적 외연을 전 세계에 증명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한강 작가의 세계적 도약은 2016년 소설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의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와의 협업을 통해 한국 문학 특유의 정치가 영어권 독자들에게 정교하게 전달되었고, 이를 계기로 수많은 한국 현대문학 작품들이 전세계 다양한 언어로 활발하게 번역 출간되는 도미노 효과를 낳았습니다. 이후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 김영하 작가의 살인자의 기억법,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재영 등이 잇따라 유럽 문학상을 수상하거나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K문학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화려하고 역동적인 K-팝이나 강렬한 스릴러 위주의 K-드라마와 달리 한강의 작품들은 지극히 차분하고 시적인 문체로 인간 내면의 심연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그 기저에 흐르는 메시지는 놀랍게도 다른 한류 콘텐츠들과 결을 같이 합니다. 한강 작가는 과거 강연에서 폭력의 역사를 살피는 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이다. 비록 폭력적인 장면이 묘사될지라도 그것은 폭력을 위한 것이 아니며 폭력의 반대편에 서고자 하는 인간의 숭고한 시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자본주의적 폭력성을 스펙타클한 시각적 엔터테인먼트로 풀어냈다면 한강의 문학은 국가와 사회가 개인에게 가하는 유무형의 폭력과 그로 인한 심리적 상흔을 깊이 있게 파헤칩니다.
결국 장르 형태는 다를지언정 인간 존중에 대한 치열한 탐구와 사회적 모순에 대한 저항이라는 핵심 코드가 전 세계 독자들과 시청자들의 마음을 동시에 관통한 것입니다. 과거의 문화 강국들이 자국의 매력적인 이미지를 앞세워 소프트 파워를 행사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 스트리밍 생태계를 쥐락펴락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OTT 플랫폼들이 막대한 자본을 싸들고 한국 콘텐츠 시장으로 몰려드는 지금의 현상은 K 콘텐츠가 일시적인 반짝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글로벌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 인프라로 안착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는 글로벌 자본에 대한 제작 생태계의 과도한 의존성, 지식재산권 독점 문제, 아티스트들의 직면하는 가혹한 경쟁 압박 등 해결해야 할 숙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창작자들은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문법을 결합해내는 독보적인 퓨전 능력을 증명해왔습니다. 음악, 드라마, 영화를 넘어 문학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뻗어나가는 한류의 거대한 물결은 앞으로도 글로벌 OTT 플랫폼들의 가장 뜨거운 격전지이자 전세계 대중문화의 가장 강력한 표준으로 그 자리를 지켜갈 것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